자, 보측의 세 번째 행정수수료입니다. 중개보수는 아니죠. 수수료 하니까. 자, 지금 세 번째 보측으로서 행정수수료입니다. 글자를 하나 두 개 넣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 행정수수료인데 이것도 가끔 시험에 들어옵니다. 가볍지만 행정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가서 주민등록등본 떼면 서류를 받으면서 돈 내본 적 있습니까? 그거를 행정수수료라 그럽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거나 뭐 호적등본은 요즘 없죠. 그리고 뭐 인감증명서 이런 거 발급받을 때 수수료 냅니다. 그게 행정수수료인데, 자, 우리 중개사법에도 행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1번 내려가니까 모두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으니까 요거를 묶어서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2번 묶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을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묶으면 행정수수료는 결국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이렇게 익힙니다. 행정수수료하고 탁 들어오면 여러분 정을 딱 적어 놓으셔야 돼. 정 받을 때만 수수료 내는 거예요. 뭐 할 때 낸다고요? 정 받을 때 정. 그죠?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이 뭐가 있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격증 있어야 돼요. 자격증 있는 자가 등록을 하면 뭐를 받는다? 등록증 받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법인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할 때 필요한 정 받을 때만 수수료 냅니다. 정 받을 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증이 필요합니까? 하니까 운전면허증,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운전면허증 저도 얼마든지 중개업해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해도 되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하여튼 중개업을 하기 위한 증은 세 가지예요.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서류 받을 때마다 돈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받을 때 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증을 재교부 받습니다. 왜 재교부 받을까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그 서류 받을 때마다 돈 낸다니까. 등록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냅니다. 신고필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수수료 냅니다. 그러니까 정 받을 때만 내니까 세 가지밖에 안 되지. 적게는 6가지나 적었지만, 그죠? 이렇게 딱 접근하셔야 돼요. 정하고만 수수료가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딱 하나예요. 자격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가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1번만 조심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칠판에 적었지만 여러분 원서 낼 때 수수료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모든 시험 칠 때는 원서 낼 때 수수료 냅니다. 시험 응시할 때. 이번에 우리 올 지나간 시험은 1차 시험에 13,800원, 거의 14,000원입니다. 2차 시험 14,000원. 그러니까 1, 2차를 다 치면 28,000원 냅니다. 참고로 중개사 시험 칠 때 28,000원 넘는 사람 시험 못 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000원 있어야 시험 응시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28,000원이 높은 금액일까요? 낮은 금액일까요? 이래 물으면 좀 황당하죠. 뭐보다는 높다, 낮다 이래야 되지. 이것만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죠? 수능 시험 칠 때도 원서 낼 때 수수료 내는 거 아십니까? 얼마 낼까요? 얼마요? 비싸죠? 얼마요? 얼마? 최근에 고3 시험 친 부모님 안 계십니까? 있어도 잘 관심이 별로 없죠. 그죠? 있어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능 시험 칠 때도 원서 낼 때 수수료 냅니다. 수수료 비싸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시험 칠 때 수수료 있다. 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왜 대학 입시 원서 넣잖아요. 대학 시험 치러 원서 내려가면 하나 한 15만원씩인가 이래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복수 지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일단은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되는 걸 잡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한 사람당 한 6, 7개를 낸대요. 원서를. 6, 7개인데 사립대학에 원서 접수비가 15만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수험생들이 15만원짜리 8개면 그것도 한 100만원 돼요. 100만원. 그 원서 내는 데만 한 100만원 들어가는 거라.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에 합격되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대학은 응시 원서료만 받아도 15억씩 들어온대. 한 해 수입이, 그죠? 그래서 대학 원서에 가격을 낮춰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 여론에 많이 돌아요. 그 수험생들이 부담이 너무 크게 복수 지원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완전히 대학들이 원서 장사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그래 한 집에 한 100만 원씩 원서비 낸다는 건 작은 거 아니거든 이게 그죠?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 원서 낼 때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중개사 시험은 제일 낮아요. 이게 28,000원이. 여러분 정보처리기사, 조리사 자격증, 뭐 건축기사 자격증 우리나라 자격증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최소한 5만 원 좀 됩니다. 5만 원. 그죠? 근데 이거 28,000원이면 싼 거예요. 그러면 원서 시험 칠 때 수수료 28,000원 받아서 뭐 할까요? 시험 기관에서 뭐를 하는가 하면 그거 가지고 시험지 만들어야 되죠. 출제위원들 수당 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거 배송, 전국적으로 다 배송해 줘야 되죠. 그리고 시험 치는 장소를 빌려야 되죠. 그 다음에 그날 시험 치는 날 감독자들 일당 줘야 되겠죠. 감독자들 일당이 제가 보니까 주 감독자는 아침 6시부터 다 끝날 때까지 있는 사람이 주 감독자예요. 일당 8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감독자, 그 사람은 9시부터 오면 돼요. 이제 그래 한 사람 주 감독에 이제 보조가 2명이 붙어요. 보조 감독자는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요즘 여러분들 주로 이제 감독 나온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이거나 공무원들이 나와요. 일반인들은 그거 하루에 5만 원 줄게 나오라 이러면 잘 안 나온다니까. 차라리 그날 나 혼자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러지. 5만 원 받으려고 하루 종일 묶이기 싫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편한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배당을 해요. 근데 지금 그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도 하루 종일 와가지고 뭐 시험지 나눠주고 도장 찍고 확인하고 하는데 일당 5만 원, 주 감독자는 8만 원인데 그거 받는 거를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한다. 안 받고 안 하고 싶어. 그 8만 원 받으려고 하루 종일 그 일요일 날 묶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제 요즘은 이제 시험이 토요일로 받겠지만 자기들도 한 주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당도 좀 현실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요. 그 5만 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올리려 그러면 응시료가 올라가는 거라 이제 그죠? 그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지금 중개사 응시료 28,000원 받는데 제가 국토부에 한번 어떤 사람 이야기 해보니까 한 40% 정도는 국고에서 더 지원해줘가지고 시험을 진행한대요. 중개사 시험이 수능 다음으로 전국적인 시험이거든 이게 그죠? 전국의 시험 장소를 다 잡아야 되고 그 전국에 또 관련되는 전부 감독자들 다 뽑아야 되고 그죠? 그 시험 뭐 인쇄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이거 받아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국고에서 많이 지원을 한대요. 막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일단은 시험을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는 건 여러분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럼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가 있으니까 합격을 했다. 그러면 자격증은 그냥 내주는 거예요. 자격증 교부할 때만 수수료 없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서로 받을 때마다 돈 내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된다. 됐죠? 행정수수료에 있어서 정 받을 때만 수수료 내는 거예요. 근데 정 받는데 첫 번째만 조심하라고요. 자격증 교부에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시험 칠 때 수수료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 받으려고 돈 내고 시험 쳤으니까 자격증은 그냥 교부해 줍니다.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내려가시면 2번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제일 밑에 업무 수탁자가 공고하는 수수료, 그건 그대로 읽으면 돼요. 시험에도 크게 안 나옵니다. 6가지를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오늘 마무리로서 협회 편을 정리합니다. 자, 협회도 참 재미있는 단원입니다. 아주 묘하게도 이 협회는 해마다 시험을 2문제 이상 나왔습니다. 협회에서. 아주 단순한 단원인데 해마다 2문제, 3문제도 나올 때 있었습니다. 이번 26회 시험에서는 협회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27회는 100% 나옵니다. 이제 그 전에 협회는 몇 문제씩 나왔다고요? 최소 2문제씩을 막 냈어. 단원도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협회가 2문제씩 나다가 원래만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럼 다행히 여러분들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협회는 아주 점수 따는 단원입니다.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협회는 시험에 내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변호사 시험 칠 때 변호사 협회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변호사 협회에 대해서 안 물어요. 법무사 시험 치는데 법무사 협회에 대해서 안 물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협회는 시험에 나와요. 이게. 그죠? 그래서 협회가 문제가 들어오는데 자, 협회가 탁 들어오면 먼저 알아야 될 것 첫째 줄입니다. 개공사는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줄 것입니다.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줄 딱 꺼놓고 자, 그러면 협회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를 뭐라고 부른다? 임의적 사항이다. 그죠? 그래서 협회는 설립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내려가면 2번 법적 성격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인가주의를 취하고 임의 설립주의며 민법이 준용된다.
자,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협회라는 말이 올라오면 여러분 무조건 기억할 게 뭐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 한마디에 협회의 모든 말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협회는 무엇으로 가져간다? 법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재단이 아닌 사단법인이다. 사단, 이 말은 사람들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재단법인은 재산으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입니다. 그러니까 협회라는 표현이 탁 들어오면 비영리 사단법인 하면 모든 말이 거기 다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들어왔습니다. 협회는 민법의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OX. X라니까 비영리 사단법인 됐죠? 이 큰 틀을 하나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큰 2번 협회의 설립 절차 들어왔습니다. 자, 협회의 설립 절차라는 말은 지금 협회가 없어요. 그럼 협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설립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이렇게 나갑니다. 회원 얼마? 300명 이상이 발기회를 개최합니다. 발기회란 말이 야 우리 협회 하나 만들자 이거예요. 몇 명이요? 300명 이상이. 그때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이라는 말은 규칙입니다. 이런 거겠죠. 자, 우리 협회를 뭐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로 하자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전국 공인중개사 협회 하자 이렇게 해서 정관 규칙을 정합니다. 정하고 나면 이번에는 개공사 600명 이상이 모여서 창립 총회를 엽니다. 창립 총회를 해서 세 번째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인가?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서 네 번째 주된 사무소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이것이 설립하는 절차 네 가지. 주된 사무소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협회를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협회를 만들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원 300명이 모여서 자, 발기회를 개최합니다. 발기회를 한다는 말은 규칙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회원은 누구로 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 협회 이름은 무엇으로 하자 이런 정관을 하나 정해놓고 이제는 개공사들 몇 명이 모여야 된다? 600명 이상이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총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인가를 받아야 돼. 누구의 인가?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네 가지니까 잘 보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 배우는 게 있죠. 아, 이거를 딱 보니까 첫 번째는 회원 300명이 모이더니만 창립총회는 개공사가 모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협회 회원은 자동으로 누가 된다? 개공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는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들이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누구들만 모여 있다? 개공사들로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개공사 600명이 모여라 이러니까 서울에서만 소복하게 600명이 왔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단서를 달았어요. 600명이 모여야 돼. 서울에서는 최소한 100명, 시도에서는 20명씩은 참석해라. 요게 구질구질한 단서예요. 구질구질한 단서도 시험에 들어옵니다. 자, 구질구질한 단서를 공부할 때는 숫자로 갑니다. 어떻게? 300, 600, 그 다음에 120 요거 한번 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00, 600, 120 됐고 또 보충학습으로서는 주된 사무소, 본사를 옛날에는 서울에 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본사를 서울에 두라 하면 틀려요. 이거 또 조심하셔야 돼요.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서울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서울이 없어졌어요. 그럼 서울이 없어졌다는 말은 본사를 어디 둔단 말이죠? 전국. 그렇지. 전국 어디든지 둘 수 있다고.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근에 행정수도가 세종시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행정수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에만 두라 하면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서울에 둔다라는 것은 폐지가 됐어요. 근데 폐지가 됐지만 지금도 전국의 개공사가 어디 제일 많다?
서울에 제일 많아요. 서울에 제일. 9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서울에 있어요. 아니다. 9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서울 경기에 있어요. 서울 경기에. 거의 반 이상 여기 다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본사는 당연히 현재 어디 있다? 서울에 있어요. 법에서는 서울에 두라 했지 않았지만 서울에 두는 게 편하거든. 일하기가. 그죠? 협회 본사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다 그랬잖아요. 서울하고도 봉천동에 있어요. 봉천 전철역 9번 출구로 나가면 돼요. 아따 친절한 선생님. 9번은 제가 그냥 막 하는 소리입니다. 9번인지 8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봉천역에 있습니다. 봉천역에 신림동 옆에 관악구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봉천동이 동네 이름 바뀌었다는 거 들었습니까? 아 서울 살아도 서울 살아도 잘 모르시는구나. 지금 그죠 전철역은 신림역, 봉천역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전철역이 이름 바뀌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들었죠. 이름 근데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봉천동이라는 뜻이 참 좋습니다. 받들 봉자에 하늘천, 그럼 봉천 하늘을 받드는 동네. 신림동도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그 한자로 쓰면 새신자에 숲을 임자, 그 신선한 나무가 많은 동네가 신림입니다. 지금은 이제 신림동 하면 뭐 서울대도 생각이 나고 이런데 그 예전에 뭐 신림동, 봉천동 이러면 막 이렇게 난곡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난한 동네가 생각나는 모양이라. 그래서 지금은 그 난곡지 이런 지역이 다 없어졌거든, 그죠? 없어졌는데도 너 어디 사는데 하면 봉천동 이러면 사람들이 아유 불쌍하다 막 이래 보는 거야. 괜히 막 그래 이미지가 그게 오래돼 있어가지고 어디 사는데 하면 신림동 하면 아이고 밥은 먹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가 주민들이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겠죠. 그래서 동네 이름을 바꿨어요. 봉천동을 뭐라고 대학동인가 뭐 하여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신림동도 뭔가 바뀌었어요. 지금 내가 정확한 건 아닌데 들은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 지금은 봉천 신림은 전철역 이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하철역 이름 그렇게 돼 있어도 동네는 바뀌었어요. 주민들이 막 투표가 바꿨어요. 동네 이름 바꾸자고, 그죠? 이제 뭐 아파트 가봐 안 올라간다 이거지 뭐, 그죠? 제가 어떤 동네는 어떤 도시는 가면요 황천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황천동. 이것도 또 좀 멋하죠 동네 이런 거죠. 이게 왜 황천인가 하면 누룩황, 그러니까 누런 개천이 흐르는 뭐 동네다. 뭐 그런 뜻에서 황천동인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거 이상하게 듣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를 뭘로 바꿨는가 하면 황금동으로 바꿨어요. 이거 황금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게 이미지가 훨씬 다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동네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뭐 동네 이름이 황금동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 옛날에 황천동을 뭘로 바꿔놨다? 황금동. 실제 있어요, 도시에 가면. 이 황금동이 그 동네에서는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서울 같으면 막 강남 뭐 이런 뜻으로 본다니까요. 어쨌든 그렇고 하여튼 지금 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해버렸다, 그죠? 일단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하면 털린다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협회의 조직입니다. 자, 이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설립을 했으면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되 지역에는 제한이 없고 2번 지부와 지회가 들어오는데 지부는 1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를 지부 동그라미, 시군구에는 지회 동그라미 둘 수 있다. 이제 있어 조직이 갖춰집니다. 조직은 이겁니다. 일단 본사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본사가 있으면 지부와 지회를 만드는데 지부는 어디에 두고 시도에 두고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습니다. 그때 지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합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지회를 두니까 지부 지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대한공인중개사 협회에 소속이 되면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여러분은 서울 사람이죠? 서울시 지부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노원에 살면은 노원구 지회 소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둡니다. 되겠습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조직을 갖추어라.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2번 협회의 보고사항, 보고에 동그라미 해놓고 거의 뭐 해마다 나옵니다. 보고해야 될 게 뭡니까 하니까 협회는 밑줄 긋습니다. 총회 의결사항 줄 딱 꺼놓고 국토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싹 다 없어지고 한 개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보고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총회 의결사항. 그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4번 협회의 업무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갖췄으면 세 번째 업무를 해야 되겠죠. 업무를 할 때는 크게 고유한 업무와
받아서 하는 업무, 수탁 업무로 구분이 됩니다. 협회의 업무는 뭐하고 뭐로 구분된다고요?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 자, 근데 수탁 업무는 배웠습니다. 수탁은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주는 쪽에서는 뭐라 그런다? 위탁이라 그러겠지. 그래서 좀 전 시간에 위탁 업무 배우셨잖아요. 위탁하는 거 두 개 뭐였죠?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2번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 두 개 했잖아. 그죠? 협회가 받으면 요거를 받아서 하는 업무다.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래서 받아서. 위탁할 때 다 공부했어요. 사실은. 주는 쪽에서는 뭐라 부르고? 위탁. 협회가 받으면 수탁. 수탁 업무 두 개 됐고. 이제 고유 업무가 쫙 들어옵니다. 자, 협회 단원 자체가 좀 외진 단원인데 여기서 고유 업무인 것은 아닌 것은 이래 물어들어요. 그래서 거기 아무를 적어놨어요. 동그라미 하세요. 윤, 정, 공, 품위, 제도, 지도, 달성. 이거를 고유 업무로 가져갑니다. 뭐라고요? 윤, 정, 공, 품위, 제도, 지도, 달성을 고유 업무로 간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노래 부를 겁니다. 협회의 고유한 업무는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나요. 협회 회장이 누구다? 윤정공 씨예요. 제가 만나보니까 어디 윤 씨입니까? 하니까 파평윤 씨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지금 협회 회장은 윤정공 씨예요. 그래서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 끝나잖아요.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습니다. 협회 회장이. 자, 이것이 고유 업무입니다. 자, 이것이 고유 업무인데, 자, 윤이 뭘까요? 자, 윤 하면 여러분 다른 말 나올 것도 없어요. 윤리, 헌장의 제정. 윤리, 헌장. 잠깐 윤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정은 정보 제공. 공은 공제 사업 할 수 있다. 품위. 품위라는 말이 나오면 저절로 갖다 붙는 말. 품위는 유지해야 되지 뭐. 다른 건 없죠. 그 다음에 제도를 연구하고 개선합니다. 지도. 내가 이 사람을 지도한다. 그 말은 이 사람을 교육시킨다. 이 사람을 연수시킨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달성이 뭐지요?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한 업무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단어는 이 협회 단원 자체가 외진데다가 이런 것들이 암기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협회 회장 이름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협회 회장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씨입니다. 윤정공 회장이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습니다. 어디 윤 씨라고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하여튼 그런 거는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윤정공 회장만 이름만 알아도 반이 돼요. 여러분 파평이 어딘지 모르시죠? 파평. 윤 씨는 거의 파평윤 씨입니다. 보면 제가 저 일산 쪽에 가다 보니까 그죠? 파평윤 씨 세거지 해가지고 파평윤 씨들이 이제 처음 만들었던 동네라고 해서 일산 그쪽에 있어요. 파주 있잖아요. 파주. 그죠? 지금 파주가 옛날에는 파평이었던 것 같아. 거기 보면 파주, 일산에서 파주 가는 길에 보면 파평윤 씨 세거지라고 파평윤 씨들이 처음 출발했다는 뭐 유적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을까요? 파평윤 씨, 파평이 옛날에는 지금은 파주가 그게 파평인 것 같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자, 어쨌든 뭐를 기억해야 된다? 윤정공 회장이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필기하지 말고 다음 중 중개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 1번 중개업 2. 윤, 정 3번 정 4. 공 5번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답이 몇 번? 자, 다음 중 중개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답이 1번이죠. 1번. 그죠? 지금 윤정공, 품위, 제도 달성까지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고 탁 넘어오니까 중개업은 아니구나를 알지만 1시간 동안 그죠? 중개업에 관한 시험을 치는데 협회가 중개업을 안 할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답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거를 모르면 이제 그다음부터 너 것이 맞을까요? 가는데 5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이거 영양가 억수로 없어 보이거든. 그죠? 이 문제는 잘 몰라도 5번을 시원하게 소신껏 탁 찍고 나온다고요. 나와서 책 찾아보고는 조졌네. 이래 한 문제 날아갔네. 한 문제 시원하게 날아갔네. 그죠? 그러니까 답을 1번에 딱 끌어놓고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죠. 1번에 답을 딱 끌어놓고는 수험생들은 마지막쯤에 될 만한 놈을 탁 던져주면 거의 걸려듭니다. 여기에. 그죠? 이런 문제를 대비하려면 앞으로
협회 업무라는 말이 나오면 딱 적어놔야 돼. 윤전공, 품위, 제도, 지도, 달성 해놓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놓치면 안 된다. 그죠?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협회의 업무로서 뭐 성격이 다른 것을 이렇게 해놓고 1번 실무교육, 2번 윤전공, 목적 달성. 답이 몇 번? 성격이 다른 놈 1번. 요거는 수탁 업무. 나머지는 고유 업무. 됐죠? 문제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딱 정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저희가 가장 어렵게 나왔자 우리는 연습은 다 해놨어. 이제 자기 걸로 천천히 만들어 가면 돼요. 이거를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너무 세게 하기 때문에 협회 회장은 윤전공 씨 아닙니다. 공부할 때만 윤전공입니다. 또 밖에 가서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쌤이 윤전공 씨라 하던데 이러면서 하면서 그죠? 파평유 씨라던데 이러면서 막 싸우면 안 돼요. 원래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목소리 더 높거든 원래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까지만 계속 협회 회장은 누가 된다? 윤전공입니다. 실제 회장 이름은 뭘까요? 모릅니다. 내가 그거 알 일도 없고 협회 회장 내가 만날 일도 없고 하여튼 공부할 때까지는 계속 시험만 공부 내년에도 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협회 회장 이름 윤전공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윤전공 회장이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자, 내려가면 공제사업 들어옵니다. 공제사업에서 하나 체크하실 것 쭉 내려가시면 3번에 동그라미 3번. 협회는 가벼우니까 빠르게 갑시다. 책임준비금의 비율 줄 거 놓고 이거 재료 수입액의 10% 이래 돼 있다. 큰일 났다. 그 제자 앞에다가 공재료 수입액 해야 돼. 공자가 빠졌어요. 어이구야, 참 희한하게 빠졌네. 공재료 수입액의 10% 이상을 뭘로 간다? 책임 준비금으로 해라. 자, 이 말은 또 이겁니다. 여러분 공제도 공부하셨지만 회원들이 지금 법인은 얼마 가입하지요? 2억. 공인유사는 1억 가입하라고 들으셨죠? 1억에 대해서 대략 한 23만 원 좀 더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인유사들이 23만 원씩 쫙 냅니다. 23만 원씩 내는데 법인은 뭐 50만 원 내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제료가 9만 명이 거의 공제의 90% 가입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20만 원 곱하기 9만 명 하면 연간 한 180억이 돌아요. 180억. 그죠? 180억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여기서 회원이 사고가 나면 이 돈에서 왕창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제사업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책임준비금은 얼마를 준비해라? 100분의 10.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책임준비금은 사고가 언제 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을 10%는 가지고 있어라. 이 뜻이에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공제 사고가 10%를 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1년에 180억씩 걷어들여가지고 사고로 나가는 돈이 몇 프로 될까요? 잘 모르시죠? 한 5, 6%밖에 안 돼요. 그럼 많이 나가도 10% 나갔다 치고 18억 나가면 170억은 남았을 거 아니에요. 170억은 뭐 하죠? 빵 사 먹고 밥 사 먹고 관리비로 씁니다. 관리비로. 그죠? 그 협회는 돈이 많습니다. 1년에 170억 남잖아요. 10년이면 1,700억, 20년이면 3천 몇백억이 돌아가요. 그래서 협회 회장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돈이 세기 때문에. 협회 회장은 자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회원들이 전국에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국토교통부 산하의 협회들이 뭐 도로협회, 철도협회, 뭐 5만 동네 협회가 다 있는데 중개협회가 회원이 제일 많아요. 전국 뭐 울릉도부터 막 제주도까지 회원이 없는 데가 없고 9만 몇 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개공사들이 전부 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성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협회가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이게. 회원 수도 많고 자금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협회가 협회장 서로 하려고 그러죠. 협회장 되면 그 다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도 나가요. 지역구가 아니고 전국구라 그러죠. 왜 직능자, 직능대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국회의원을 키워줘야 중개업계를 위해서 뭐 좋은 법안을 자꾸 만들 수 않겠어요. 그렇게 나가는 단체예요. 참고를 하라고요. 그때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을 얼마로 한다? 책임준비금은 1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험용이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하고 비슷한 숫자가 또 하나 있어요. 오른쪽 가면 67페이지. 67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5번에 회계관리 찾았나요? 네. 거기 숫자 비슷한 거.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로 간다? 100분의 100으로 간다. 요거 구분해야 돼요. 자,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뜻은 또 이거예요.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로 간다?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이라는 말은 100%를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잖아.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지금 이 사람이 중개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80%만 물어줘라. 저 사람 사고 나면 70%만 물어줘라. 그러면 안 돼. 지급할 여력은 무조건 얼마를 만들어야 된다? 100% 물어주도록 해라. 그런 뜻이에요.
숫자 구분하겠습니까? 책임 준비금은 몇 프로? 10%. 그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되겠죠. 그거 숫자 한번 구분하시고 뭐 시정 명령 공제사 검사 천천히 보시고 제일 하단에 내려가면 5번 하단이고 중간에 가면 협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전부 누가 한다? 무조건 국토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다른 사람하고 안 놉니다.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아까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감독자인데 국토장관은 누구를 감독할 수 있다?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 아까 했잖아. 그죠? 그래서 협회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 위반 시의 제재 줄 것입니다.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줄 거 놓고 1, 2, 3 있는데 자 1, 2, 3을 다 암기하면 좋겠고 암기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면 협회는 받았다 하면 무조건 얼마? 500. 누가 부과한다? 국토장관. 그거 룰이에요. 룰. 그죠? 그리고 이럴 때 500만 원 부과한다. 이거 알면 좋겠고 그거 몰라도 시험 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협회는 받았다 하면 무조건 얼마? 500. 누가 부과한다? 국토장관. 그래. 그거 착하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심하게 1, 2, 3을 막 암기해가지고 이거는 500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공부하는 사람이 더 잘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짜리? 500. 누가 부과한다? 국토장관. 그렇죠. 그럼 정리 다 됐어요. 넘어가면 벌칙으로 접어들 겁니다. 자, 행정벌 이게 또 다음 주에 수업할 때는 또 총괄입니다. 오늘 수업이 그거였죠. 감독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걸 공부하셨죠. 자, 한 달 동안 들었던 걸 다 복습하는 시간이었다면 또 한 달 동안 들을 때 뭐는 뭐 1년에 1,000, 뭐는 3년에 2,000, 500만 원 과태료를 수업 중간중간에 들으셨잖아. 그죠? 그거를 다 묶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다음 시간이에요. 이것도 총괄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다음 주에 벌칙부터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